사과에 있는 농약을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진한 락스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담궈서 한동안 두면은 농약은 없어질 거예요. 농약은 근데 그 과일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네,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식초 뭐 몇 방울 넣은 다음에 1, 2분 기다린 다음에 했다 뭐 됐겠지?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먹는 거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게 되게 핫하면서도 미지의 영역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 불안한 거에 비해서 또 알려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커피, 그다음에 페트병 여기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식수다, 뭐 해산물이다, 어느 쪽이 주범인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 미지의 영역은 분명 맞고요. 네네. 하지만 연구 결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보면은 네네. 뇌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의 뇌를 보면 축적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훨씬 많다. 정상인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인과인지는 먼저인지는 알수 모르지나 없으나 상관성은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뇌인지 장애가 더 가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정해놓고 피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미량을 먹으면은 안 죽습니다. 네. 하지만은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중독이 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접근을 할 때 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플라스틱이 있느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네. 거죠. 생수병은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 플라스틱 병에서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사랑하잖아. 마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막 흔들어서 또 녹여서 먹고 얼음도 깨물어 먹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마셨으면 안 떨어져 나올 그 미세 플라스틱도 더 떨어뜨려서 먹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죠. 이거를 흔들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 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을 가져올 때 뜨거운 국물에 담아 오게 되면 그 속에 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조사했던 모든 생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우리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네네네. 이것들이 서로 마모되고 먹이사슬 타고 다 네, 올라가는데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바닷물 이제 표층에 이 플라스틱들이 떠다니면서 이제 부서지는 그런 작은 조각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증발을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면서 비말이 생기죠.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구름에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비가 내리면 땅에 다 내려오고 식물들의 그걸 또 먹고 강물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퍼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왕창 먹는 건 피해야 될 것 같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오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 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오래된 요가 매트, 마모대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먼지가 돼서 이제 그걸 그 먼지도 마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폐에 걸려서 좋을 게 없죠. 그것도 이미 예, 그것도 나쁘지만 네네. 혈류로 들어갈 수도 네,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온몸을 도는 거죠. 요가 매트 오래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날릴 거라고는 생각.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늙은 사람은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뭐 배달 음식 먹었지. 네, 네, 네. 그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되면 진짜 걱정. 예, 뇌에 훨씬 많은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애기들 있으니까 진짜 플라스틱에 젤이 가지고 키워지고 있거든요. 사실 걱정인데 플라스틱 질문을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이제 번호 보고 또 구별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을 배우면 굉장히 쉽게 구분을 할 네, 수 네, 있는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구성 성분에 네. 탄소하고 수소만 있으면은 그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에틸렌이라고 PE 네. 또는 PP 전자레인지에서 돌려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하고 수소만 있으면 그 자체가 데워지진 않아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원리가 마이크로파가 전자기파인데 네네. 전기장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전자기파죠. 근데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네네.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네네. 마이크로파를 받으면 바뀝니다. 서로. 그러면 서로 이제 옆에 있는 애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열이 생기는 거죠. 플라스틱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주 작은 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연결이 돼서 그걸 이제 그 고분자라고 하는데 쌓여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가 없이도 P나 PP는 O가 없는데 그 속에는 BP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써도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오질 않고 또 그 자체가 또 가열도 안 되고 아예 반응도.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질이고요. 뭐 이 O가 달려 있는 플라스틱들은 환경 호르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가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C하고 H만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스타이로폼 있죠. 스티로폼은 스타이린이라는 화합물인데 네네. 여기 방향족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반응을 할 때 모든 스타이린이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열을 가하면 일부의 스타이린이 녹아 나올 수도 있고 아, 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네. 시작하는 물질 자체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서 기체예요.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와도 이미 네. 남아있지도 않죠. 아, 기체이기 네네. 때문에. 아. 근데 스타이린은 갇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컵라면을 먹죠. 네네. 저도. 하지만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이린으로 된 용기들은 네네. 피하려고 해요. 괜히 찜찜한 거죠. 물론 만들어 파는 이유는 거기에서 녹아 나오는 양이 몸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 일단 PE하고 PP만 안전하다. 전자레인지 넣으셔도 전혀 무방하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자체가 뭐 안전하고 안 안전하를 떠나서 스티렌이 약간 있을 수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살짝 남아 있을 수 있는 개들은 이제 유독한 게 맞으니까. 마치 미신 같은 거 이것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냥 피하는 게죠. 심지어 저는 그 P나 PP조차도 전자레인지에서 안 써요. 그냥 유리 용기만 씁니다. 콜라 캔 있죠. 네네. 콜라 캔은 알루미늄으로 됐을 알루미늄이네.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네네. 속에 보면 폴리카보네이트가 코팅돼 있습니다. 비스페놀. 예, BPA 소량 나오겠죠. 저는 콜라를 먹는다면 캔으로 먹는 걸 선호하거든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컵라면 이제 먹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뭐 99%다 빨간 국물이지 않습니까? 예. 묻어 있고 랩에도 마찬가지고 햇빛에 그냥 놔두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데. 놔둬도 되긴 되죠. 그 색깔을 내는 분자가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네네.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습니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결합에다가 이제 산소를 끼워 넣으면은 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에 내놓는다라는 네네. 것은 햇볕에 있는 자외선이 이 분자를 두드려 패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거기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색깔이 사라지는 거고 고추기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라이코펜 더하기 유기산. 그래서 이 유기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기성 성분으로 없앨 수 네네. 있죠. 이런 거죠. 배달 용기에 뭐 버거 케이지 있다. 네네. 오싱소다를 좀 한 스푼 정도 집어넣고 물 붓고 흔들어주면 기름 성분은 일부는 비누로 바뀌고 비누가 됐으니까 쉽게 떼낼 수 있잖아요. 빨간 색깔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아주 묽은 락스나 또는 과탄산소다 좀 처리를 해주면은 역시 또 이중 결합을 끊으면서 산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기름은 워싱소다를 부으면은 워싱소다 자체가 기름도 벗기지만 또 그 만나면서 비누가 되니까 한 번 더. 운동 많이 하고 옷을 던져 놓으면은 걸레 냄새 나잖아요. 예예예. 주범이 네네. 실제는 그 유기산이에요. 이 오싱소다로 냄새 나는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고 네네. 실제 그 세제가 오싱소다 성분이 또 많이 들어 있어요. 후드, 환기 그릇망 보면 그거 참 중요한데. 네. 예, 거기 아주 더럽잖아요. 네네.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을 부어라. 원칙은 맞아요.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이 익어서. 부드러워져서 네네. 씻겨 나가는 건 맞지만 그 기름 어디 가요? 배수구. 배수구로 가서 그 벽을 막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주로 이제 기름이니까 워싱소다를 써서 비누를 만들어 비누가 버리면 되나? 물이 다 녹아나가요. 주부들이 폐암 걸리는 원인의 상당 부분 차지한 게 이제 음식 연기. 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주방 후드를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나. 이제 워싱소다는 유기산, 기름때, 물때, 구연산은 킬레이팅 효과랑 물의 칼슘들 이런 거 원리까지 알게 되니까 이 워싱소다 많이 사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래된 식기구들, 조리기구들, 피탈레이트 같은 것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조금 위험한 물질들이 있으니까 이 주방기기는 오래 쓰면 버려야 된다. 어지간한 용기는 조리를 하면서 녹아 나오는 중금속이 문제가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중속이 나와도.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네네. 하지만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러면은 찌꺼기 같은 오래된 것들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세균이 좀 더 잘 붙을 수 있고 너무 스크래치가 난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 테팔 같이 네네. 알루미늄에 그 테플론이 코팅된 경우에 테플론 자체는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못 끼칩니다. 그걸 켜 나와도 괜찮은데 하지만 이걸 이제 처음에 코팅하는 것이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과불화 탄소화물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환경 호르몬처럼 내분비를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코팅이 걸리면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서 일부 또 녹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좀 피해야 될 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네네. 연관성은 뭐 잘 맞습니다. 네.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알루미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네네. 그 알루미늄 용기는 산성에도 약하고 염기성에도 약해요. 우리 양은 냄비.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는 양은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긴 한데 그게 알루미늄 탕이어서 맛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입증된 건 이제 소화기 문제, 더 과량 넘어가면 이제 골연화증, 더 과량 넘어가면 이제 치매. 이것도 이제 인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어쨌든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는 끓이지 말죠. 예, 그게 산성 물질이니까 신맛이 나는 것들은 알루미늄 용기는 피하는 게 좋고.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농약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는 또 하던데 요즘에 또 저속노화 열풍이 불면서 껍질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안전한 세척 방법, 또 확실한 세척 방법 여쭙습니다. 농약 중에는 산성 조건에서 분해가 좀 가속되는 또 염기성 조건에서 가속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과에 있는 농약을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진한 락스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담궈서 한동안 두면은 농약은 없어질 거예요. 농약은 근데 그 과일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네,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화학적으로 농약을 분해해서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식초를 쓰거나 뭐 베이킹 소다를 쓰거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식초 몇 방울 넣고 이제 씻은 다음에 굉장히 마음 편해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세척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식초 10%, 마트에서 사는 게 한 8%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10%니까 진한 거죠. 완전 원액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채소라든지 과일을 넣었을 때 한 20분 정도 뒀을 때 7에서 90% 없어졌다. 근데 누가 그 원액 식초에다가 사과를 닦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연구를 했는데 식초로 닦는다더라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식초 뭐 몇 방울 넣은 다음에 1, 2분 기다린 다음에 했다 뭐 됐겠지?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예, 그 과일 세정제라고 과일 세정제, 나오는데 역시 효과 없고요. 화학적 반응으로 뭔가 마법같이 막 그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그런 네. 반응은 없다. 제가 화학과 교수지만 화학 물질을 자기가 반응을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화학을 반응을 시켜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방법이죠. 베이킹 소다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베이킹 소다를 푸른 물이 아니라 물 약간만 넣어서 치약처럼 만들어서 과일 표면을 세게 문질러 주면 그 가루라는 것 때문에 베이킹 소다의 염기성 때문에 닦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연마제로 써서 과일 껍질을 닦아내는 거 가능. 또는 이제 조금 거친 수세미 그런 걸로 좀 긁어내는 바깥에 있는 거 정도는 좀 그래도 긁어내니까 괜찮을 수 있다. 그걸 못 견딘다? 깎아야죠. 나노레튼가 하는 거 논문에 나온 게 네네네네. 있는데 아주 극소량이지만 네네. 농약이 껍질 안에도 발견이 돼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거는 뭐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몸에 안전한 허용량이라는 걸 믿고 먹어야지. 그걸 못 믿는 건 깎는 수밖에 없다. 영은 못 만든다. 그 양배추나 이런 것 그런 것 같은 네네네네. 경우는 맨 바깥의 껍질 예, 그런 것만 떼내버리고 그냥 네네. 물로 가볍게 세척을 하고. 베이킹 소다를 쓰는 것도 이제 가루의 그 연마 기능을 이용한 일종의 물리 반응이지 과학적으로는 대부분 다 의미 없다. 저는 뭐 물에 바로 씻어 먹습니다. 그냥. 특히 간이 뭐 아주 심하게 나쁘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우리 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책을 쓴 요 게으른자, 제가 게으른자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너무 자주 하지 않고도 좀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꼼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고, 자취를 하거나 신혼부부들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살림살이 언제 해봤어요? 귀찮아서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할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네. 요 그냥 따라서 해볼 만한 레시피 북이고, 뭐 조책 같은 경우는 예, 네네네. 건강 염려증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 포비아, 네네. 화학자 입장에서 왜 어떤 약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일반인들이 화학을 배우면서 이런 데 적용해 보시라. 요 책으로 다음에 제가 꼭 모시고 먹을 내 관련되는 독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러주신다. 예. 화학과 교수님 모시고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력 세척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먹었을 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듣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